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제가 늘 이래요. 매 강의마다 역사는 최태성! 이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랑 함께 여러분 이름 있죠? 네, 없을 리가 없지. 네,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역사는 홍미경!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게 서로의 어떤 기회를 또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착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업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는 최태성! 기회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서로의 기회를 나누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시기 구분했을 때 기원전 BC, 네, Before Christ, 그 시대를 오늘 다 배우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역사는 70만 년의 역사를 한 시간에 그냥 탁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 여러분들? 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사회와 도구를 좀 나눠서 볼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는 시기를 먼저 크게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잘라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구에 의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도구에 의해서 한번 시대를 나눠보면, 먼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있겠고요. 구석기, 그 다음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 그렇죠. 바로 신석기가 있고요. 그 다음 시대는 우리는 그 도구의 재료를 통해서 정동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대는 연결돼서 네, 바로 철기 시대. 철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사실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디 광고 카피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시대를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석기 시대는요, 물이 지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는 무리 사회다라고 합니다. 예, 무리 사회다. 이 사회를 우리는 무리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바로 신석기는요, 요 무리 중에서 이제 혈연에 근거한 씨족 사회, 부족 사회라고 합니다. 씨족, 요 씨족과 씨족이 연결되면 좀 더 큰 단위로 부족이 돼요. 네, 그래서 씨족, 부족 사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사회 구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의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 드디어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 혁명, revolution이라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 신석기 혁명은요, 그 우리 요즘 근대에 겪는 그 혁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인간을요, 수동적 존재, 자연에 대한 어떤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인간은 제가 볼 땐 인간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 이전 시대와는 정말 대비되는, 자연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탄생, 그런 인류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신석기에서 청동이 넘어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시대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뭐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계급이 등장합니다. 계급이 등장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평등사회였다고요. 배고픈 평등사회라고 해도, 근데 진짜 배고팠을까? 인구는 굉장히 적고 자연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고픈 평등사회일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는데 진짜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지금의 우리보다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진 않았을까? 아니, 그 자연에서 그냥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그렇게 어려웠을까? 불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건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물론 교과서상에는 배고픈 평등사회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평등사회가 아니라 이제 청동기로 오면서 여러분들 바로 계급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서로의 어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신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고착화되는 바로 계급의 어떤 출현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배자 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군장이 지배하는 국가, 최초의 국가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청동기는 군장국가. 자, 이제 이 군장들이요 계속 싸우면서 더 힘을 얻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철기 시대가 되면은 그 군장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연맹체였던 왕. 그래서 철기 시대는 연맹 왕국, 연맹 왕국의 등장. 네,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무리사회, 시족사회, 군장국가, 그 다음이 연맹 왕국까지 한번 Before Christ, BC, 기원전 시대에 우리가 한번 시대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큰 덩어리 나눠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 이전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는 아노도미, AD, 주님의 해, 서양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Before Christ, BC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구석기부터 이제 하나씩 무리사회였던 이 구석기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의식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먹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옷보다는. 네. 나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옷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빼. 옷은 1순위 빼고. 죽어도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굴이나 뭐 그냥 막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빼.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것. 그래서 식의주.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식의주. 자, 먼저 식입니다. 식. 자, 구석기 시대 식. 먹는 거. 자, 이 당시는 뭐 사실은 수렵 채집이죠. 사냥이나 또는 채집. 이런 모습으로 갔겠죠.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의. 이 시대의 옷은 뭐 동물의 어떤 그 가죽들이나 뭐 나뭇잎 이런 것들을 활용했겠죠. 그런 거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명품족이야. 네, 동물의 가죽. 이게 가죽 옷들 이렇게 모피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거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어느 백화점 갔더니 모피 이렇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세상에나. 막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저기에 저 옷 속에 담겨 있는 동물들은 과연 몇 마리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석기인들은 그냥 휙 2천만 원짜리 킥 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한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의. 그 다음에 주거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 자, 주거 환경은요. 이 당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 왜냐면 먹을 거 떨어졌어. 끝났어. 그럼 이동해야지. 그죠? 이동을 하면서 발견되고 있는 뭐 동굴이나 그다음이 막집. 그냥 막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 동굴이나 막집 이런 곳에서 살았겠구나. 라는 거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도 한번 잘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주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도구, 그죠? 어떤 도구를 썼을까? 자,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를 한번 찾아본다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요. 떼어낸 석기예요. 도구가 뭐가 있겠어? 돌멩이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 돌멩이 딱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돌멩이를 손으로 떼어내요? 네, 손으로 떼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을 이렇게 떼어내요. 돼요. 여러분들 구석기인들은요. 돌멩이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휴대폰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돌멩이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돌멩이 딱 보면요. 결이 보여요. 그 결 따라서 힘을 주면서 떼어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들은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 지금 우리가 하듯이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본 데 있어가지고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세요. 구석기인들은 미개인들이고 구석기인들은 지저분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시선에 맞춰가지고 그들도 역시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존중 속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 그게 바로 역사에서 사람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뭐였냐면요. 뗀석기, 떼어낸 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이 뗀석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가 뭐였냐면 그 대표적인 바로 주먹도끼라는 거. 네. 여러분들 선사시대 공부할 때는요. 사진 제시될 거예요. 왜냐면 글자가 없었으니까 사진 제시되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시대의 특징을 딱 답지로 골라내는 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진 보시고 주먹도끼 사진 잘 나오거든요. 이거 딱 나오면 이거 구석기야. 그럼 구석기 딱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시대는 제가 얘기했지만 평등사회예요. 평등사회. 네, 이 시대는 평등사회다. 평등하게 이제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석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사실 여러분들은 구석시 전문가잖아. 네, 선사시 전문가잖아요. 네, 알아.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한국사. 네, 꼭 합격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고비를 맞아요? 삼국시대. 갑자기 왕들이 막 등장을 해. 안 되겠다. 갑자기 졸립다. 야, 그만두자. 야. 딱 덮고 나중에 하자. 라고 했는데 나중이 되고 다시 또 구석기 전문 또 공부. 구석기만 잘 알아. 자, 이번엔 꼭 그 고비를 넘는 거예요. 아시죠? 네, 화이팅! 자, 다음은 이제 신석기 시대 역시 똑같이 식의 주 요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입니다. 자, 먹는 거 한번 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농사 완전 중요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들 아직 쌀 농사는 아니었고요. 쌀은 좀 힘들어. 그거는 기술이 물 집어넣었다가 물 뺐다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냥 씨앗 뿌리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것. 이런 방식이 가장 쉽겠죠. 쉬운 것부터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밭농사. 네, 밭농사 위주의 그런 농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옷 입는 거 한번 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 당시 되면요 이제 신석기인들도 패션을 알아요. 이제는 좀 옷을 좀 예쁘게 입으려고 그래요. 좀 예쁘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입으려고 그래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옷을 만드는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구석기는 쭉 찢어가지고 쭉 걸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옷을 잘 다듬고 실로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옷 기술.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당시에 가락바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가락바퀴. 자, 이 가락바퀴는요. 이것도 역시 사진으로 등장을 하고 이게 신석기 시대임을 아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락바퀴 뭐냐면요. 긴 가락. 네, 바퀴처럼 생기잖아요. 그 가락에다가 자, 가락이 뭐냐면 긴 막대기예요. 막대기. 가락에다가 바퀴 있죠? 딱 꽂는 거예요. 예, 그 구멍 속에다가 딱 꽂는 거예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좀 돌려주면 무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실을 감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을 감아줘. 이 실을 또 그러면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었군.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인들이 이렇게 옷을 해 입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은 옷 해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석기인들도 여러분 못해요. 신석기인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석기인들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가락바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뼈바늘. 네, 뼈바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바로 옷을 입었구나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구석기도 좀 낮았어요. 다음 주거 환경을 볼게요. 주거 환경.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 신석기인들은요 드디어 이제 정착 생활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과관계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작물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착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정착 생활하면 드디어 이제 이 주택,
집을 만든다고요. 그 집이 뭐냐면 바로 움집이라는 겁니다. 정착 생활 속에서 등장했던 움집. 자, 이 움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위치 볼게요. 위치는요. 바바바바바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물은요. 바로 강가나 해안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요. 이 움집은요. 바로 강가나 해안가 바로 그 옆에 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집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쭉 가볼게요. 자, 요 집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가서 슬쩍 파고 들어와서 슬쩍 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지표면 이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지금 지하로 파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은 여기다가 이렇게. 예, 요걸 이제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예, 나오고 가운데에 화덕이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움집 모습이다라는 거. 이것도 사진 딱 등장하고 이거 신석기 시대 집터야라고 보면서 딱 문제 고르시면 돼요. 예, 이런 어떤 거 뭐 강가나 해안가에 있었던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동삼동 유적지에 가면요, 폐총이라고 있어요. 폐총. 이런데 이제 이 주변 이 근처에 이렇게 폐총이라고도 있어요. 폐총. 폐가 뭔지 알아요? 폐는 뭐냐면 조개폐예요. 총은 무덤이에요. 조개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 곳에 쌓아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분리수거한 거예요. 신석기는 또 안 거야. 먹었어. 조개 먹었어. 휙 버렸어. 나중에 비었어. 다쳤어. 안 되겠어. 우리 이거 분리수거해. 라고 해서 분리수거 캠페인. 네, 그래서 조개 껍질은 이곳에 모아두세요. 라고 이렇게 분리수거. 네. 안 하면은 벌금 내고 막 그랬어요. 벌금 낸지 난 몰라. 그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그 모습들과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폐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했던 도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시간이 좀 흘렀어. 얘는 떼어냈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바로 갈아보는 거예요. 아주 간석기. 이 당시에는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갈돌도 있고, 하여튼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쓰는 도구가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때 정말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하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씨앗을 저장해야 될 무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토기예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하고 있더라. 빗살무늬 토기의 등장. 신석기 시대 뭐 다른 토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거. 완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빗살무늬 토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게 다 농사 때문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느냐?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 사회였어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석기도 평등한 그런 사회였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왜 비가 안 오지? 비 안 오면 얘 안 되는데, 얘 식물 다 죽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지? 왜 햇빛이 안 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감.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런 어떤 의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애니미즘.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한다. 애니미즘. 네, 애니멀. 동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의 어떤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대표적인 그 애니미즘의 어떤 그 형태로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태양이 있겠습니다. 태양 숭배.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물 믿는 거죠.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무당을 믿는 바로 샤머니즘. 네, 이러한 것들이 신석기 시대 또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또 한 번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성장을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게 되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말이죠. 그 긴 시간의 결과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 네. 역사의 어떤 그 DNA를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살펴봤고요.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니까 이제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는 거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제 드디어 기술 발전했어. 이제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쌀 농사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논농사. 쌀을 짓는 것도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옷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부터 출발하는 거야.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 뼈바늘 통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막 영국이나 막 뉴욕 같은 데 막 패션 위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출발했던 그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십니까? 통과. 다음은 이제 주거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모습들 쭉 가가지고 움집이 있어요. 예, 움집이 있는데 이 움집은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는 좀 달라요. 일단 먼저 강이 흐르는 건 맞습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요. 항상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이 흘러요. 자, 그런데 그 강이 흐르는 바로 옆에다가 움집 짓는 건 아니고요. 살짝 와서 약간의 그 구릉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이런 곳에다가 이제 구릉지대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의 위치는 한 요 정도. 가만히 있어봐. 이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냐면 배산임수라고 해요.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흐른다. 배산임수. 그러면 이건 지금 농촌 사회의 모습과 똑같잖아. 지금 농촌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렇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벼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이 청동기 시대부터 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 자, 이 시대는 이 지역을 우리는 구릉지대라 그래요. 구릉지대에 있는데 요걸 한번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확대를 해서 쭉 한번 가보죠. 쭉 가서 위치를 보면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팍 안 들어오네요. 그죠? 네, 거의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상 가옥화 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장방형, 네모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의 집, 화덕이 있다면 화덕은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모습하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지상 가옥화된 모습들.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게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좀 반지였잖아요. 근데 지상 가옥화된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구나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당시의 도구 기억해 놓으셔야죠. 자,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중요한 거 신석기 시대 도구는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어요. 구석기도 마찬가지고요. 청동기 시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농사를 짓는 농기구 너무 중요하잖아. 그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기니까 땡! 틀렸어요, 여러분들. 청동은 구리와 주석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든 합금이거든요. 무지하게 귀한. 이거는 계급사회 출현이잖아. 그 지배 계급들이 자기 이거 보여주려고. 나 어때? 나 좀 뽀대가 좀 나지? 뭐 이런 거. 그러려고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로는 못 쓰지. 그 귀한 걸 어떻게 써? 여러분들 지금 이제 농촌 갔는데 이 농민들께서 이제 다이아몬드 버벅버벅 바뀐 그 호미로 그냥 벅벅 보셨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당시도 여전히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 돌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와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반달 돌칼. 자, 이 반달 돌칼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구멍 뚱뚱 뚫리잖아요.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베는 거예요.
이렇게 베는데 바로 논농사. 예. 쌀을 베는데 농사 짓잖아요. 이게 요걸 보여주는 거야. 요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청동기야. 신석기 아니야. 청동기의 반달 로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빗살 무늬가 아니라 빗살 탁탁탁탁 그런 무늬가 아니라 무문 토기. 즉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토기가 뭐냐면 바로 미송리 그 지역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이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무늬는 없지만 여러분들 손잡이가 있다는 무늬는 없지만 손잡이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중요해. 이게 지금 청동기 시대 여러분 계급사회 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급사회 출현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네, 고인돌. 이게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무덤은 있어요. 여러분 그 덮개돌 있잖아요. 덮개돌의 무게가 무려 50톤이나 나간 것도 있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50톤 엄청나잖아. 그 덮개돌의 무게 50톤이나 되는 그 고인돌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근거.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근거가 바로 이 고인돌에서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배층들의 어떤 이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나 지배층이요. 번쩍번쩍번쩍. 네, 바로 동으로 만든 이 당시에 또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파형 동검. 네, 비파형 동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와우.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급사회 출현. 그러니까 이 계급사회 출현은 뭐냐면 이게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즉 생산력의 발전이에요. 생산력이 발전했고, 그렇게 되면서 잉여,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이 잉여물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 잉여물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빈번하게 시행하는 모습들.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나온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신기해. 왜? 더 많이 가지게 됐으면 그 많이 가진 걸 갖고 서로 나눠가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걸까? 왜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걸까? 이거 미스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어쩌면 농업기술 발달해가지고 먹을 거 더 많아졌잖아. 그럼 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냐고. 그런 걸 보면 가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로 출발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철학적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인형을 분명히 남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의 어떤 이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바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여러분들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콜릿과 사탕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저 먼 아프리카 정말 빈국에서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노동력, 정말 싼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 즉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을 유쾌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노동력을 아주 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다. 한 번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여러분들 화이트 발렌타인데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전 지구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 모순점들도 한번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 기원이 언제부터 출발했는지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당시의 어떤 이 모습들 봐주시면 되고요. 이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가 철기 시대로 이제 갑니다. 빠바밤 빰빰 비파양 동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배층들은요. 이제
어떤 동검을 또 쓰냐면요. 철기 시대 때 세형 동검이라는 걸 써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지금 철기 시대인데. 철기 시대인데 왜 동검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청동기 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가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서 이게 철기 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철기 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겹쳐요. 겹쳐. 청동기가 이렇게 겹친다고요. 이렇게 청동기가 철기로 넘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후기 청동기와 이 초기 철기가 이렇게 겹쳐서 지층이 존재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철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동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이 세형 동검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세형 동검은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로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예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형 동검이에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은 말 그대로 악기, 비파처럼 생겼죠. 하지만 세형 동검은 가느다랗게 아주 뾰족하게 생긴 그런 모습. 이게 이제 한반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쪽 만주 지역 있잖아요. 요소 요동 지역까지도 쭉 나타나고 있는데 세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주로 이제 이게 무덤토에서 발견되는데요. 발견되는 형태를 보면은 그 동검 같은 거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당신 것 뭐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 주로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무덤에 묻어두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때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때 명도전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명도전뿐만 아니라 중국 화폐들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많이 나오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명도전. 이건 중국 화폐인데 그렇죠. 바로 이 중국과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죠. 그죠? 이번에 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중국 여행객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쓰레기 남기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쓰레기 다 비용 우리가 다 받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보면서 저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중국인들이 남기고 한 어떤 저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교류의 또 하나의 그 근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자, 이 중국과의 교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청동기 시대까지는 이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적이진 않았는데요. 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 본격적인 교류가 나타난다. 그 근거는 바로 이렇게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등장했다.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그 최초의 국가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 최초 국가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있잖아요.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바로 고조선의 유적과 고조선의 어떤 문화 범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어떤 그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조선은 여러분들 철기 시대로 가면요. 이 고조선은 철기 시대로 쭉 가면은 바로 준왕, 고조선의 왕이죠. 그 준왕 뒤를 이어서 위만조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잇거든요. 그 위만조선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라는 거. 그러니까 고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청동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고요. 위만조선은 그 뒤를 이었던 위만조선은 이렇게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자, 고조선 하면 우리 또 잊으시면 안 되죠. 고조선 단군 이야기. 그렇죠. 단군 신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하면 딱 떠오르는 단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 자, 이 단군 신화 여러분 알죠? 네, 바로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그를 보조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왔어. 곰하고 호랑이 와가지고 우리를 사람으로 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 마늘하고 쑥을 줄 테니까 100일 동안 버텨봐. 버틴 사람 내가 사람 되게 해줄게 라고 하죠. 중간에 호랑이 나 못해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곰은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했더라. 그 여인과 바로 환웅이 다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였다? 그게 바로 단군이었다.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더라 라는 날. 단군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면 이거 불공정 게임이야. 말이 돼? 아니 저 호랑이하고 곰하고 저기 시합하는데 호랑이는 육식동물인데 마늘과 쑥을 주르면은 그 되냐? 안 되지. 똑같이 고기 주고 한번 버텼으면 우리는 호랑이 조상을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단군 신화 이렇게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청동을 배경으로 하고요. 청동을 배경으로 하고요. 청동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급사회. 왜냐면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농경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풍백, 우사, 운사니까 왜냐면 바람, 비 이런 것들 농사짓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 농경 알 수 있고 그들이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바로 계급사회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네, 바로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에요. 뭐였죠 여러분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뭔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바로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 홍익인간 너무 진부해. 뭐야 홍익인간이 뭐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란 나라인데 그 고조선이란 나라의 건국 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가 출발했던 어떤 그 모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네. 야, 우리나라 출발이 누군가 막 싸워가지고 막 거길 막 이겨가지고 막 정복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한다. 가슴 벅차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역사를 어떤 이해가 된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개인들이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 건국 이념은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어느 문득 갑자기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홍익인간 배웠거든요. 나 아무 생각 없어서 한자 뭐야 이게. 근데 문득 제가 나중에 배울 도노 문득 깨달았는데 문득 깨닫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와, 우리 그렇게 출발한 나라야? 와, 되게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어떤 단어 등장하냐면 여기에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군은 여러분들 왕이에요. 이 단군은 왕입니다. 그죠?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죄송해요.
네, 단군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제사장. 왕검은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즉, 모르면 그러면 이게 같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 단계는 플러스 하니까 바로 재정일치 사회라는, 단군 왕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재정일치 사회라는 특징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고조선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알 수 있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계급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등장했던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8조법. 8개의 그 법이 있어요. 8조법이 전해지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고조선의 법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8조법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어.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홍익인간 너리 인간을 일으켜라 라고 출발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오다가 위만조선 등장하네요. 네, 이 준왕을요, 고조선의 준왕을 패하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계승하는 거예요.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한나라 있었어요. 한나라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무제. 이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 한무제 엄청나잖아요. 그 한무제랑 우리랑 한판 붙었다? 세계사 시간에 한무제 와 대단하다, 야 엄청나다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붙은 거야. 한무제랑. 예. 왜 붙었냐면 이 위만조선이 여러분들 중개무역,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개무역을 하면서 한나라와 남쪽에 있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거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 뭐야 너희들 없으면 우리가 더 돈 많이 벌 텐데 라고 하면서 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중개무역을 주로 합니다. 중개무역을 담당했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철기. 네, 이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나라가 열받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결국 쳐들어와요. 예, 결국은 한나라와 왕검성에서 싸우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여러분들 뭘 세웠냐면요, 이 고조선 이 영토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통치하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한사군을 설치하고 있더라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조선을 한번 최초의 국가였던 이 고조선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고조선이 뒤를 이어서 이제 위만조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나라가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사군 설치했는데 이 한사군을 깨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죠? 이 깨면서 또 등장한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나라 고구려, 부여, 고구려 뭐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역사의 그 전 단계에서 형성되고 있더라. 고조선의 역사와 그 삼국의 역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러면 바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 단계 속에서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 철기를 배경으로 했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러 나라들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위치. 완전 중요해요. 위치. 왜냐면 시험 문제에 가나다라마 이렇게 준 다음에 각 나라들, 가나다라마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특징을 물어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위치 볼게요. 자, 먼저 위쪽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네, 부여 이렇게 있고요. 부여 있고요. 그 압록강 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고구려. 고구려가 있겠습니다. 고구려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쪽에 옥저가 있어요. 옥저.
옥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바닷가 쪽이니까 뭐 해산물 많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동예가 있어요. 네, 강원도 쪽에 동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이제 삼한이 있어요. 남부 지역 쪽에 삼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 위치를 여러분들 완전 중요하니까 일단 위치를 꼭꼭꼭 받으시고요. 선생님, 근데 이 라인은 뭔가요?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연맹 왕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연하의 경제로 해가지고 이쪽에는요, 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왕이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국가 발전 단계에서 막 확장된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왕이 있는데 이쪽 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없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요, 군장들이 다스려요. 군장들이. 그래서 그 군장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저쪽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쪽 옥저와 동해, 옥동자, 옥저와 동해 이쪽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주로 이 군장들의 이름을 읍군삼로, 네, 읍군삼로, 읍군이나 삼로라는 식으로 군장을 불렀고요. 저기 삼한이 있죠. 삼한 같은 경우에는 신지, 견지, 읍차, 불예 뭐 이런 식으로 네, 군장들을 불렀다.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군장들을 불렀다. 그러면 왕이 있는 이 지역 부여와 고구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여입니다. 자, 여러분들 각 나라들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나라들의 정치 조직 보시고요. 두 번째가 제천 행사, 세 번째가 결혼 행사.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치 조직, 두 번째가 제천 행사, 그렇지. 세 번째가 결혼. 어떤 식으로 결혼했는지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저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는 뭐가 있었냐면 사출도라는 정치 조직이 있었어요. 자, 일단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사출도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사출도라는 정치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넉살째 날출자예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왕권이 완전 미약해요. 연맹 왕국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왕권이 미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왕권이 미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왕권이 미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각 왕도 가운데 지역을 다스리고요.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장들이 있어요. 군장국가 다음이 연맹왕국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느슨하게 연결을 해놓은 나라가 바로 부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출도예요. 이게 바로 사출도예요. 자, 말맞자야. 죄송합니다. 네, 굳이 내가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돼지구자, 개구자, 돼지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요? 부여에서는 목축업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여에는 개, 돼지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구나. 왜냐면 당시 지배층들의 이름이 개돼지였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출도라는 걸 형성하면서 왕권은 여러분들 미약해요. 이 왕권은 미약해요. 이 왕은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에 함부로 터치가 안 돼요. 다만 전쟁이나 외교 이럴 때 대표자의 어떤 의미지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게 연맹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왕권이 약해. 오케이? 자, 부여의 사출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의 제천에서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여의 제천에서 있다? 뭐가 있냐면 영고, 환영하는 거야. 북을 치면서 북고자 멍멍멍멍멍멍 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바로 연고라는 거예요. 연고. 제천행사 연고. 자, 각국의 제천행사 여러분 기억해 주셨는데 부여는 좀 쉬워요. 부영고 가시면 되죠. 부여의 연고니까 부영고. 부영고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영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부영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출도와 연고 요 정도만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구려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부여와 고구려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 아니야? 주몽이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제도들이 많이 비슷해.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연 고구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의 사출도처럼 비슷하다니까 제가회의라는 게 있어요. 제가회의. 자, 여기는 제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회의. 제가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가잖아. 부여도. 그죠? 가들이 모이잖아요. 똑같아. 여러 제자야.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구나. 부여랑 비슷하네. 다만 사출도는 아니지. 이름은 쓰지 않는데 어쨌건 이렇게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구나.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천행사 있어요. 동맹. 서로 모여가지고 맹세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뭔가 어떤 고구려의 어떤 군사동맹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원래 워낙 힘이 세니까. 그죠? 그래서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결혼풍습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자, 서옥제가 뭐냐면 이 서자가 뭔지 알아? 이게 바로 서방님 할 때 서자야. 네. 요즘 학생들이 막 교실에서 막 서방님 이렇게 부르더라. 나 깜짝 놀랐어. 어쨌건 네, 그 서방님 할 때 서자고요. 옥은 집옥자. 서방님의 집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거야. 여러분 장가가다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가가다 할 때 장이 뭔지 알아? 장인 할 때 장자야 그게. 그 장인 사는 집이 장가야. 거기에 남자가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이게 조선시대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 보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요즘은 시집 가다가 너무 대세지. 근데 옛날엔 장가 가다가 더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전통에 이렇게 다 예단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쨌건 장가 가다야 장가 가다.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저기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다 집을 하나 지어줘요. 그래서 소옥이라고도 해. 이게 서옥을. 작은 집을 하나 지어줘요. 작은 집. 지어주면 거기 사는 거야. 거기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 거기서 남자 사는 거야. 애 낳을 거 아니야. 애가 좀 컸어. 그러면 비로소 가족들을 데리고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는 여러분들 노동력이 중요하거든. 생산력이 발전은 했지만 비약적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력이 빠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그냥 가버리면 남자는 여자 집은 완전 손해잖아. 그래서 남자가 일정 기간 와서 자신의 노동력을 여자 집에 제공하는 거야. 서옥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그 전통도 있구나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와 고구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저쪽, 아이고 왕이 없어가지고 힘들겠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옥저는 지금 이 고구려가 여러분 산악지대다 보니까 해산물이 없어, 소금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옥저로부터 소금 같은 것들을 공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히는 거야. 지금 고구려가 옥저에 막 괴롭히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야 그냥 우리가 너희들 그냥 정복할게 라고 해서 태조왕 때 태조왕 때는 아예 그냥 옥저를 그냥 정복해버려요. 이런 단계 공급책 아이고 그러니까 왕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자, 옥저 한번 볼게요.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일단 정조직 군장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는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록에는 제천행사가 안 나와 있어요.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통과. 결혼 풍습 바로 갈게요. 조직,
제천행사 결혼풍습. 여기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요거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서역조와는 좀 달라요. 뭐냐면 민자라고 하는 건 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어린 아이를 남자가 데려와요. 남자 집에 데려와요. 데려와서 아예 그 여자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민며느리제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 집에 남자 집이 투자해 주는 거죠. 왜냐면 여자라고 하는 노동력을 데려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며느리제라는 게 옥저에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공동무덤.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냅둬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가면 뼈밖에 안 남거든요. 그 뼈를 모아서 가족끼리 모아서 한 곳에 무덤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도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넣고 쭉 뼈를 이렇게 또 이렇게 추스리는 어떤 그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바로 옥조의 어떤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해를 한번 보죠. 동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군장, 읍군, 삼로와 같은 그런 것들이다. 자, 여기는 동해 먼저 그러면 정치 빼고 그 다음은 이제 제천행사 봐야죠. 있어요. 동해의 제천행사는 뭐가 있냐면 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이 말이죠. 하늘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제천행사 같은 느낌이 오잖아. 무천, 동해의 무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결혼 풍습을 본다면 족외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족외혼. 족외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거 얘기합니다. 결혼 풍습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화라는 게 있어요. 책화. 이게 뭐냐면 책하는 거예요. 화를 입히면 책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영토를 침범했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딱 경계선 정확히 지켜야 돼. 넘으면 안 돼. 나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 진짜 나 정말 어디 그런 프로 없어? 나 초등학교 때 내 6학년 짝 만나야 돼. 내가 여자 짝이었는데 너무 많이 괴롭혔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막 이렇게 책상 같은 데 38선 딱 그어요. 그래서 막 손 넘어오면 탁, 펜 넘으면 탁 갖는. 그 막 울면 막 아유, 내가 미안해 죽겠어 지금. 자, 그런 것 같아요. 책화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해 이제 뭐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니까 특산물들이 많아요. 여기 특산물들 뭐가 있냐면 단궁, 짧은 활, 단궁, 그 다음이 과하마. 과하마는 뭐냐면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작은 말, 쪼랑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하마. 그 다음이 반어피, 바다표범. 오호, 이게 되게 많아. 실제로는 바다표범 동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되게 많았어요. 옛날 독도에 왜 그 동태 이 바다표범의 그 일종의 강치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거기 독도는 강치들 파냐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그 긴 역사 동안에 동해 가면 그렇게 바다표범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정치 조직으로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이냐면 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도. 자, 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요. 왕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군장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만 소국은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군장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야. 자, 뭘 할 수 있냐면 가만 있어봐. 아까 저 앞에 한번 가볼게요. 이 고조선에서는 여러분들 단군 왕검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재정일치 아니야? 재정일치.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소도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제사장이 다스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즉 재정 분리. 이 소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재정이 분리되었구나.
아하, 재정 분리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도에서는요. 여기는 그래서 소도는 천군이 다스립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 중요하죠. 바로 계절제. 계절제. 뭐 단오라든지 추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사만 중에서 이 사만이 이제 세 개의 한이에요.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백지 쪽과 연결되는 것이고, 진한이 이제 신라 쪽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변한이 가야 쪽과 연결되는 건데, 특히 이 사만 중에서 여러분들 이 변한 있잖아요. 저쪽 저 김해 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이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철을요, 저쪽 낭랑 지역, 왜냐면 한사군 중에 하나, 낭랑군, 진번군, 임도군, 현도군, 그런 한사군 쪽으로 또 수출도 하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규슈 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사람을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이시려면 자꾸 상상하셔야 돼요. 그때 모습들이 어땠는지. 자, 그럼 제가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쭉 판서를 보면서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 판서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기 노트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뭐니 해도 주먹도끼. 자, 주먹도끼 구석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농경의 시작이라는 거. 농사의 시작, 농경의 시작.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락바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락바퀴 시험 잘 나오고요.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요, 농사 쭉 오고 있고, 반달돌칼, 아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여전히 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인돌, 시험밭이죠, 시험밭. 고인돌, 그다음에 미파양 동검,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일치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고조선 하면 팔조법, 팔조법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와봅니다. 철기 시대 세영동검, 명도전이 있습니다. 세영동검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명도전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위치 잘 봐두시고요. 먼저 부여, 사출도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항상 정치, 조직, 제천 행사, 그 다음에 결혼 풍습 보라 그랬어요. 부여에 영구가 있습니다. 고구려는요, 제가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 그 다음에 서옥제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를 볼게요. 옥저에 이제 민며느리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며느리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동해는 무천, 그다음에 책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사만에서는 소도 천군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계절제가 또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70만 년 여기서 다 공부한 거야. 대박, 엄청나죠? 네, 자,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이제 끝났어. BC가 끝났어. BC 끝났어. 이제 AD, 우리의 시대.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약 한 2000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대의 역사, 이제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만나러 다음 시간 갑시다.